안녕하세요, 최희선입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밤 10시고 나주역에 내려왔습니다. 다크서클이 이렇게 그래 보이는 걸까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서울 다녀왔고요. 병원에 다녀왔어요. 3개월 만에, 한 2달 반 만에 이제 한양대 갔다 왔고요. 한양대 갈 김에 해서 서울에서 이제 강의해달라는 거랑 일정을 맞췄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병원 갔다가 오후에, 월요일, 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엄청 피곤하네요. 엄청 피곤한데 또 지금 안 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바쁘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은 병원에 갔는데, 한양대 오랜만에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랄까 역시 또 현타가 왜냐면 이제 거기 센터는 다 이쪽 질환이신 분들이셔가지고 뭐랄까 이제 언젠가 나의 모습, 내가 이제 진행될 모습들이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대기하는 동안 이제 진료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MBTI의 극 J여가지고 J들은 시간을 항상 일찍 가거든요. 또 그날 누가 감사하게도 아는 분이 한양대로 데리러 와서 같이 밥 먹고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마음이 급한 마음에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가서 대기하면 좀 일찍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웬걸요. 한 1시간 일찍 갔는데 제가 원래 진료 시간보다 1시간을 늦게 봤어요. 교수님이 이제 꼼꼼하신 분이셔가지고 대기가 이제 지연돼가지고 그렇게 됐고, 여튼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는 별다른 얘기는 따로 하지 않으셨고, 이번에는 그 악력 검사 있거든요. 이렇게 쭉 당기면 하는 거. 의사 선생님이 땡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숫자가 차이 났어요. 어제 숫자 기억이 났는데 어쨌든 숫자를 기록해 놓으셨고, 왼쪽과 오른쪽을 다 했는데 둘 다 아니 땡기고 있습니다. 더 땡겨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손에 힘은 확실히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좀 편안해진 것 같고, 뭐랄까 이제 TV 나오고 저는 좀 홀가분해진 것 같아요. 양가 어른들은 좀 죄송한 부분은 제가 남들한테 설명하기 싫어서 영상을 찍고 글을 남기지만, 그거를 우리 엄마와 어머님들은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거를 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서 좀 편안해졌고, 굳이 이 사람이 알까 모를까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서 좀 개인적으로는 편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도 편해지고,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은 제가 그때 후기에도 잊어먹고 안 썼는데, 원래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작가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짜고 치나오냐 그런 건 아니고, 작가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캠핑카를 당연히 팔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 작가님도 너무 당연히 이제 사연자 저의 입장으로 그렇게 갈 수 있으니 남편의 입장도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단호하게 두 분이 다 안 된다 집중해라 막 이러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튼 이제 촬영하고 나서 저는 조금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언해 주신 대로 치료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지만 반면에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영상에 편집됐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여튼 진행이 좀 느린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지난번에 이제 3월에 갔을 때 한 달 있다 와서 최종 결과를 들었고, 최종 결과 듣고 입원을 하고 한 달 있다 다시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 갔었고, 그리고 이제 해남에서 치료를 한대가 그럼 3개월 있다 와라 해서 온 게 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약을 6개월치를 줄게요. 6개월 있다 와라 이러셨어요. 네. 그러고 나왔는데 간호사 선생님한테 6개월 있다 오라는 건 좋은 사인인 거죠? 했더니 그렇죠. 보통은 4주 뭐 한 달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요. 이러셨어요. 그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약값 실비가 하루에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3개월치 받았더니 한 16, 7만원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6개월치 받으면 얼추 30만원이 넘겠다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약을, 원래는 저는 이렇게 이제 손이 힘드니까 손에 뭘 들고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작은 가방을 드는데, 약을 손에 들고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큰 가방을 옆으로 매는 에코백 큰 거로 메고 갔어요. 근데 약이 진짜 이만한 봉투 가득, 6개월 치니까 그만큼 가득 주셔서 어제 그걸 잔뜩 들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약가 35만원 내고 이제 실비 청구해서 1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냈는데, 이게 자잘자잘하게 어쨌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과가 2개면 이제 공제되는 부분이 각각의 과여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이렇게 병원을 다녀오면 실비로 받는 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도 병원에 잘 다녀왔고, 한양대는 6개월 후에 이제 가기로 했어요. 6개월 후에 가기로 했고, 뭐 크게 진행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호흡이 조금 엉키는 게 있어요. 호흡이 조금 엉킨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숨도 좀 차고, 지난번에 무로부살 보셨을 때 계단 한층 올라갔는데 숨차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일상에서 숨이 조금 잘 차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하품을 할 때거나 아니면 이제 큰 숨을 들으실 때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긴 되게 애매한데 호흡이 엉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엉킨다라는 표현을 찾기까지도 좀 걸렸는데, 여튼 이렇게 좀 호흡이 엉키는 느낌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나는 한참 고민해서 찾은 단어인데, 여튼 호흡이 조금 엉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호흡이 엉켜서 하는데 목에서 막 정말 이렇게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막 내는 뭐 이런 소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진짜 호흡이 엉키는 게 느낌이 아니라 진짠가? 막 이러면서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숨이 조금 차긴 차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좀 답답한 것 같고, 이번에도 호흡이 좀 엉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아직 호흡 쪽에 문제가 있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심리적인 걸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쵸, 심리적인 걸 수도 있죠.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겠죠 뭐. 그래서 일단은 그걸 관련해서 약을 안 받아왔고, 먹던 약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수치가 안 좋다고 그래서 처방받았던 약도 있고 내분비내과도 연계해 주셔서 협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안 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남에서 라디커 치료 계속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치료를 여쭤봤어요. 이제 이번에 좀 정확히 물어봤어요. 지난번에는 좀 두리뭉실 물어봐서 라디커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라디커 치료 외에 다른 게 있는지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책자를 갖고 오셔서, 일단 먹는 유리택 약을 먹고 있고 라디커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줄기세포가 있는데 여력이 되면 하는 거고 라고 하시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듣지 못했지만 줄기세포가 전에 듣기로는 줄기세포가 한 번에 막 몇천만 원씩 한대요. 근데 이게 막 진짜 뭐 치료제면 당연히 그 돈을 들여서 하겠죠. 당장 캠핑카 팔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해남 의사님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줄기세포라는 게 있던데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제 한양대에서는 줄기세포가 있지만 이건 여력이 되면 이제 그러고 넘어가셨고, 해남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줄기세포가 이런 거지. 예를 들어 1000명에게 줄기세포를 놨어. 근데 2~3명의 효과가 있었다고 그게 이 병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에게 했는데 1~2명 혹은 2~3명에게 효과가 있다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큰 돈을 쓰기에는 제가 싱글도 아니고 애들도 셋이나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뭐 다른 주사나 뭐 다른 것들을 아직 지금 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하는 건 아니라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커 치료는 언제까지 할까요? 했더니 되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3월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해남에서 계속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남에서 계속 치료할 예정이고요. 사람들이 캠핑카 파냐, 해남을 뜨냐 여쭤보시는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결정된 건 없고요. 근데 남편하고 저와 공통된 의견은 어쨌든 가족은 같이 있는 게 맞고, 어떤 형태든 빨리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합일점이고, 그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합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드디어 현실을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지 어떤 건지, 저희 남편은 그랬거든요. 항상 당신은 이대로 10년, 20년, 30년 있을 거니까 괜찮아 이랬는데, 이번에 가서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같이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같이 많이 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원했던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많이 이제 그런 추억들을 쌓고 최대한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둘이 합일점을 찾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둘 다 너무 멘붕이었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하고 원래 이제 추워지기 전에 가을에 캠핑카를 팔자 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같은 좀 추억을 많이 쌓자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해남을 뜰 때나 혹은 아니면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될 때, 그때쯤에 대해서 팔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의견을 줬어요. 남편이 지금 알겠다,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라오스에 있는 제 라오스 친구들도, 제가 라오스에 좀 살다 와서 라오스 친구들이 있는데, 라오스 친구들도 이제 제 소식을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라오스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보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한테. 내 라오스 친구들이 내 캠핑카를 타고 싶어 한다 했더니, 언제 오는데? 그래서 내년 초에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절 째려보면서, 그럼 일단 내년 초까지는 보류 는 오케이 했어요. 아주 고마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일단 보류했고,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진료 끝나고 제 아시는 분이 한양대까지 데리러 와주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 이제 강의하는 데까지 데려다 주셨고, 강의 끝나고는 또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 만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막걸리 한 잔 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딱 한 잔 했어요. 막걸리 한 잔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데려다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오늘 낮에도 이제 같이 일하던 또 다른 선생님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난 분들이 다 이제 같이 일했던 분들이지만, 제가 항상 한참 동생뻘이고 또 이제 어리기도 하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셔서 조금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시지만 아프고 어렵다. 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을 받거나 맛있는 걸 사주시거나 그런 표현하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라기보다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게
그들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보니 이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렇게 막 큰 돈 주고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그들이 이제 표현하는 마음들을 받고 감사히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나는 잘 버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웃고 그리고 조금은 편안하게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병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병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했거든요. 만나도 그냥 이제 다들 만나기 전에 제 블로그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셔갖고 병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시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상을 살아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좀 걱정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또 실제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많이 웃고 먹고 수다 떨고 하면서 좀 저도 좀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보신 분들도 다 영상에서 봤던 얼굴보다 편안해 보여서 좋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은 좀 편안해진 느낌, 이제 좀 하루 이틀 막 1, 2년사가 아니라 좀 이제 장기적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이제 10월 정도부터는 이제 강의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래야겠다라는 마음들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알차게 3일 지금 하고 왔고요. 기차에서 막 졸았어요. 왜냐면 이제 기차에서 내렸다고 전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희 집까지 가면 밤 운전으로 가면 2시간 정도는 운전해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한양대도 잘 갔다 왔고 약도 잘 받았고 강의도 잘했고 좋은 분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서 잘 봐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들 너무 잘 봐주셨고 감사하고요. 이제 일상으로 또 돌아가야죠. 우리 애들도 보고 또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명절에는 양가에 다 안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뭐 양쪽에서 다 그렇게 해라, 편하게 해라 이제 그랬고 명절에는 그냥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과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명절에 반은 남편이 또 출근을 해가지고 저 혼자 애들 셋하고 복작복작 지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명절 준비 잘 하시고요. 아직 날씨가 너무 더워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정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참 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하루하루 즐겁게 그렇게 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저 진짜 댓글 하나씩 다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